당뇨병이 진짜 무서운 이유, 바로 합병증 때문? 발이 썩어 들어가는 당뇨발부터 당뇨병성 심부전, 뇌졸중, 심혈관 질환, 그리고 실명을 부르는 당뇨 망막병증까지. 이러한 합병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심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하는데, 건강 A to Z, 오늘은 당뇨병의 합병증 가운데에서도 3대 실명질환으로 꼽히는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 알아보자. 네, 당뇨병은 그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무서운 질환입니다. 혈당이 상승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혈액이 지나가는 모든 조직과 장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높아진 혈당이 눈의 혈관을 망가뜨려서 실명까지 이르게 하는 이 당뇨 망막병증이 있습니다. 네, 오늘 건강 A to Z 이 시간에는 이 당뇨 망막병증이 어떤 병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주셨는데요. 네. 계명대 동산의료원 안과 장지혜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은 900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신체 기관이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런 눈을 위협하는 3대 실명 질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 주실 당뇨 망막병증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학적으로 시력을 상실하는 것을 실명이라고 부릅니다. 선천적인 원인이라든지 외상으로도 실명할 수 있지만은 이 성인에서 눈 질환으로 실명할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질환이 습성 황반변성과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황반변성과 녹내장은 누구나 발생할 수 있지만은 이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한테서만 발생합니다. 이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당뇨 환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통하면 2012년도에 200만 명이었다가 2017년도에는 284만 명으로 42%가 증가하였고, 이 당뇨 망막병증은 2012년도에는 26만 명이었다가 2017년도에는 35만 명으로 이 34.6%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30세 이상의 당뇨 환자 중에 당뇨 망막병증의 유병률은 약 16% 정도이고, 이 당뇨 환자의 7명 중에 1명꼴로 당뇨 망막병증을 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뇨 유병 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50% 이상에서 이 당뇨 망막병증을 앓게 됩니다. 네. 이 당뇨 망막병증은 이 혈관에 있는 혈당이 원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은 이 과도한 혈당이 있을 경우에는 이 눈 속에 있는 혈관들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인해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눈 속 망막에 있는 모세 혈관이 파괴가 되고 새로운 혈관들이 만들어집니다. 고혈당에 의해 손상된 망막 혈관으로부터 출혈과 부종이 발생하며 이 망막 조직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었지만 이 당뇨병 환자가 늘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교수님 또 하나의 문제가 이 당뇨병 하면 합병증이 참 무서운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발이 썩어 들어가는 당뇨로 인해서 당뇨발도 있고, 또 시력이 손상될 수 있는 이 당뇨 망막병증까지, 참 이름도 무서운데요. 아무래도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혈당 관리를 참 잘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당뇨 환자들은 이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혈당과 당뇨 망막병증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당뇨병이 있는 기간 동안에 높은 혈당치가 오래 유지되면 이 당뇨 망막병증은 일찍 발생하고 빨리 진행됩니다. 또한 혈당 조절이 잘 유지되어도 당뇨병을 오래 앓으면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혈당에 노출된 정도는 당화 혈색소 수치와 당뇨 유병 기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 유병 기간이 짧고 당화 혈색소 수치가 낮고 철저한 혈당 관리가 되면 이 당뇨 망막병증의 발생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 본인이 당뇨병이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거나 발견하고도 혈당 조절 및 치료를 소홀히 하게 되면
이 당뇨망막병증의 발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일단 당뇨망막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조절되어도 당뇨망막병증은 회복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혈당과 당뇨 망막병증의 관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당뇨 망막병증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자기 또 담배 폈나? 아니? 아니긴 뭘 아니고 지금 자기 당뇨병 환자가 잊었나?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은 뭐라 하더노? 술 담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안 하시더나. 옆집에 승우 아빠 봐라. 젊은 나이 당뇨병 걸리니까 술 담배 다 끊고 잡곡밥도 조금씩 이렇게 먹고 같이 수영 안 다니더나. 자기는 지금 정신 있나 없나? 아 나도 혈당 조절 할 거라고. 아이, 정신이 없는 거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지. 아니 오빠가 20대여서 봐라. 어머 나 앞으로 어떡해 이러면서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했겠지. 그래. 뭐하노? 맞다 진짜 당뇨병이 진짜 무서운 건지 모르나? 죽을락 한다 죽을락 해. 이 발이 썩어 들어가는 게 이게 당뇨병이다. 이 발이 썩어 들어가는 게. 그렇지. 그리고 뭐라 하더라? 발도 썩어 들어가고 눈도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당뇨 망막병증. 당뇨 망막병증 그거 걸릴 수도 있다 하더라. 그렇지. 난 2.0이라서 괜찮다. 엄마야. 양쪽 다 2.0이라. 진짜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진짜. 당뇨 망막병증은 시력 좋은 거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 됐다 언니 나다라. 지금은 시력 좋다고 그렇게 나는 괜찮다 하겠지만 당뇨 망막병증은 시력이 떨어진지도 모른단다. 한순간 눈앞에 뭔가가 잘 안 보인다 싶어서 안과를 가면은 그때 이미 늦었지. 확 늦었지. 오빠 늦었어. 두 사람 다 내 눈이 그래 걱정돼. 그러면 자기야 왜? 이참에 내 선글라스 하나 사다. 저 선글라스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진짜 무슨 소리야? 집에만 있는 사람이 선글라스가 왜 그래. 필요한데 진짜? 스마트폰을 하지 마. 아니 나도 이제 면접 보고 해야 될 거 아니가. 그러면 이렇게 선글라스를 이렇게 탁 껴줘야지. 그런가? 그래. 생각을 해봐. 내가 면접을 보러 가. 근데 자외선이 강하잖아. 그러면 내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선글라스를 껴야지. 그렇지. 근데 당뇨 망막병증이랑 자외선이랑 뭔 상관이지? 상관이 있지. 야, 이 무식한 거 사이. 맨날 무식하단다. 좀 그럴듯한데? 그러면 맞지? 언니 나도 이 안경을 뺄 테니까 선글라스로 좀 바꿔주면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야.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알아? 뭔데? 내가 당뇨 망막병증이 생겼어. 그래서 우리 자기 이쁜 얼굴 못 봐. 평생 못 봐. 그랬으면 좋겠나?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나의 이 미모가 언제까지 끝까지 갈 것도 아니고. 그렇지. 보면 안 되지. 좋다. 가자. 진짜? 앞장 서라. 나도? 어예? 얼굴에 선글라스처럼 그려줄까요?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당뇨 망막병증은 자외선과도 연관이 있답니다. 이 문제 참 궁금해지는데 두 분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당뇨 망막병증은 자외선과도 연관이 있어요. O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당뇨 망막병증이란 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 망막세포가 죽는 질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랜 시간 이 눈이 자외선에 노출이 되었어요. 당연히 망막세포가 영향을 받겠고 파괴가 되면 망막병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네, 철원 씨가 O 하셨으니까 저는 그러면 X 하겠습니다. 이 당뇨 망막병증은요, 당뇨병으로 인해서 망막 내 혈관이 손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이 영향인 자외선과는 별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수님, 누가 정답일까요? 연관 받는 거 아닌가요? 네, 예은 씨가 정답입니다. 네. 이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다고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의 발생과 이 진행의 위험 요소의 제일 주된 이유는 이 높은 당화혈색 수치와 높은 혈당 수치입니다.
그리고 당뇨 기간이 긴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의존군이 인슐린 비의존군보다 더 빨리 발생하고 진행 속도도 빠르게 됩니다. 혈당 수치뿐만 아니라 이 혈압을 조절하지 않거나 흡연한 경우에도 망막혈관이 빨리 손상되기 때문에 당뇨 망막병증이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 신장 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도 빨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신 전부터 당뇨가 있었던 환자의 경우에서는 이 임신 기간에 당뇨 망막병증이 빨리 발생하고 진행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전에 정상이었다가 임신 기간 동에 임신성 당뇨병을 앓게 되면 이 당뇨 망막병증 발생과는 무관하므로 안과적 검사를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임신 전에 당뇨가 있었던 환자에서는 임신 기간에 꼭 안과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로 인해서 망막혈관이 손상되는 것이지 자외선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이 그런가 하면 이 당뇨 망막병증에도 이 경하고 또 중한 정도를 나타내는 단계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당뇨 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과 이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신생혈관이 있는 거에 따라서 이 신생혈관이 없는 경우에는 비증식성, 신생혈관이 있는 경우에는 증식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비증식성의 경우에서는 이 기존의 혈관들이 손상을 받는 거고요. 이 증식성의 경우에는 비증식성보다는 심한 단계로 신생혈관에서 문제가 생기므로 큰 출혈과 망막 손상이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은 이 망막혈관의 누출과 폐쇄에 의해서 구조 변화가 발생합니다. 단계는 가벼운, 중등도, 심한, 매우 심한으로 4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고요. 매우 심한 단계로 나빠질수록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대개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은 시력 저하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 혈관벽이 약해져서 혈장이 새어나와 황반이 붓게 되면 시력 저하가 발생합니다. 이 망막 중에서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위를 황반이라고 부릅니다. 당뇨 황반 부종은 이 당뇨 환자에서 황반 부위가 국소적으로 또는 넓게 미만적으로 부으면서 두꺼워지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당뇨 황반 부종은 활동기 연령에서 영구적인 중등도 시력 손상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중등도 시력 손상은 시력 저하가 처음 최소 시각의 2배 이상 되는 경우로 쉽게 얘기하면 처음 원래 시력보다 절반 정도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황반 부종은 당뇨 망막병증의 어느 시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반 부종이 발생하면 반드시 치료를 시행해야 하며 빠른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면 시력 회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심한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은 이 망막에서 유리체 쪽으로 신생혈관이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혈관 내피 성장 인자의 분비가 증가되면 신생혈관이 형성되고 이와 함께 섬유 조직이 증식되면서 큰 출혈과 망막 박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도 단계를 나누게 되는데 가벼운, 중등도, 고위험, 진행된 증식 당뇨 망막병증으로 세분화됩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심한 시력 손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증가됩니다. 이때 심한 시력 손상이라는 것은 4개월 간격으로 시력 측정 시 2번 연속적으로 0.02 미만의 시력을 보이는 것이며 이것은 법적 실명에 해당이 됩니다. 경한 출혈 시 날파리와 같은 날아다니는 비문증이 생깁니다. 출혈이 반복되고 악화되면 유리체 내에 출혈로 가득 차서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섬유 혈관 증식이 일어나면 망막 박리가 동반할 수 있는데 이 망막 박리가 황반 중심을 침범하면 심한 시력 손상이 발생합니다.
야,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에 이 초기에 다른 증상이라도 있으면 좋으려만 이 증상이 없다니까 저도 좀 얄미운 생각이 드네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수님, 그만큼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검사는 우선 시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나은 시력과 안경을 낀 교정 시력을 검사하고요. 안압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세극증이라는 곳에 환자를 앉힌 후에 안과 의사가 전반적인 눈 상태를 검사하고 당뇨 망막병증이 의심되거나 당뇨 망막병증 소견이 관찰이 되면 정밀 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밀 검사에는 기본적으로 형광 안저 촬영과 빛 간섭 단층 촬영이 있습니다. 이 당뇨 환자들은 눈 검사를 할 때 대부분 안약을 사용해서 이 동공을 확대시킨 후 검사 기구를 이용하여 직접 망막 상태를 확인합니다. 환자들이 선동을 하면 3-4시간 사물이 가까운 거리가 잘 보이지 않고 운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산동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요즘은 무산동으로 망막 사진을 촬영하거나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안저 검사는 우선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증식 있는 경우에는 비증식성인지 증식성인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황반 부종이 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당뇨 망막병증이 확인이 되면 형광 안저 혈관 조영술을 시행합니다. 동공을 충분히 산동시킨 후 암실에 앉힌 다음 플루레신 특수 조영제를 팔 정맥에 주사한 후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촬영을 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특징적인 혈관 구조의 변화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정상인에서 관찰되는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에서 관찰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환자들에서 관찰될 수 있는 소견으로 신생혈관이 관찰되거나 이 망막 앞 출혈로 이 사진에 있는 망막 혈관들이 제대로 관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빛 간섭 단층 촬영은 OCT라고 부르고 환자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눈 CT라고도 부르는데 실제 이름은 빛 간섭 단층 촬영입니다. 이 빛 간섭 단층 촬영은 일정 파장의 빛을 이용하여 망막 내부 단면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고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상 황반인 경우에는 황반이 오목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아주 적응량의 이 망막 두께 변화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황반 부종의 양을 객관적으로 정량할 수 있어서 이 경과나 치료에 따른 변화를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빛간섭 단층 혈관 조영 검사는 이 OCT에 혈관 조영 기능이 추가된 것입니다. 조영제 사용 없이 일정 파장의 빛을 이용하여 적혈구 흐름을 감지하여 망막 혈관 모양을 이미지할 수 있습니다. 형광 안저 조영술을 할 수 없는 임신 초기나 플루레신 조영제에 알려져 있는 환자한테서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교수님 언제 처음으로 안과에 가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그 검진 시기라는 것도요. 1형 당뇨병이냐, 제2형 당뇨병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요? 네, 당뇨 환자들의 첫눈 검사 시기는 제1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처음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첫 안과 검사를 당뇨 진단 5년 이내에 시행하면 됩니다. 제2형 당뇨의 경우에는 이 정확한 발생 시기와 유병 기간을 알 수 없으므로 이 반드시 처음 당뇨병을 진단받으면 안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모든 당뇨 환자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안과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 가벼운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에는 6개에서 12개월 간격, 중등도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은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심한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은 2개월에서 4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시행해야 합니다. 황반 부종이 있을 경우
그리고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 있을 경우에는 2개월에서 4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으나 이 상태에 따라서 안과 주치의가 지시하는 대로 더 자주 안과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 당뇨 환자가 임신한 경우에는 이 당뇨망막병증의 발생과 진행이 빨라지므로 꼭 안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럼 이 당뇨 망막병증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또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당뇨로 발생한 질환이니까 무엇보다 가장 기본은 혈당을 잘 조절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당뇨 망막병증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혈당을 철저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가 1% 감소되면 이 35%의 미세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엄격하게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 혈청 지지 수치를 조절하는 환자가 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보다 당뇨망막병증의 발생이나 진행이 감소하고 이 황반부종의 발생도 감소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레이저 범망막 광응고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레이저 치료는 당뇨망막병증의 진행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시력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당뇨병에서 광응고 레이저 시술은 이 심한 시력 손상의 위험을 50에서 65% 정도 줄여줍니다. 유리체 출혈이나 이 망막 박리를 발생하게 하는 이 신생혈관 형성을 예방하게 됩니다. 레이저 치료는 이 고위험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경우에는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심한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나 이 저위험군의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합니다. 네, 이렇게 당뇨 망막병증의 치료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이 레이저 치료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 선글라스 어디 갔지? 분명히 집에 끼고 온 것 같은데. 택시 두고 내렸나? 아침부터 뭘 그렇게 찾는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긴 뭘 아무것도 아니야. 아, 참. 뭐 잃어버렸는갑지. 맞지? 뭐 잃어버렸을까? 잃어버리긴 뭘 잃어버려. 아무것도 아닌데. 설마 산지 하루밖에 안 된 뭐 선글라스를 잃어버렸다든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 아니다. 그게 돈이 얼마짜린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 아니다. 그럼 어디 있는데? 잘 있나 보자. 내가 잘 끼고 밖에 나갈 때 끼려고 고이 모셔놨지. 아 맞다. 오늘 안과 검진 진료받는 날이잖아. 가자. 선글라스 끼고. 아, 맞네. 오빠 오늘 안과 가는 날이다. 그때 예약했잖아. 아니다. 내일이다, 내일. 뭐라노? 내 여기 달력에 이렇게 체크해놨는데. 맞다. 오늘 안과 가는 날 맞는데. 아니다, 임마. 네가 잘못한 거라. 솔직하게 말해봐라. 선글라스 잃어버렸지? 내가 어제 술 먹고 그렇게 딩강딩강 왔을 때 선글라스 안 꼈길래 아 밤이라서 안 꼈는갑다 싶었는데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네. 아, 예은이 줬나? 누구 줬지? 누구 줬다고? 아니다, 주긴 누굴 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 찾아올게. 아우따 아침부터 그렇게 바가지 끄고 사네. 내가 바가지 안 끓게 생겼나? 진짜 30대에 당뇨병 걸리면 줄줄이 딸린 식구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혈당 조절하고 혈압 조절하고 해야 될까 얘가 진짜 아유 정말 내 결혼하고 다 8살 연하 만났다고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그럼 뭐하노? 부러워하면 뭐하노? 고혈압에 간수치 높고 게다가 당뇨병까지 진짜 병이랑 병을 다 달고 살면서 아이고, 그 당뇨병으로 합병증 뭐 그런 거 요새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그냥 치료하고 하면 된다고. 당뇨 망막병증이가 뭔가 그것도 그냥 레이저 치료 받으면 돼. 괜찮아져. 뭔 소리 하노 진짜 레이저 치료 받으면 그거 시력 나빠진다 하더라. 에헤이, 또 카드라 통신 듣고 하나 또 무식하게 또 레이저 치료 받으면 말끔하게 없어져. 괜찮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여자 만나고 당기다. 여자는 아니다. 오빠, 당뇨 망막병증은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시력이 더 떨어져요. 그냥 입 닫고 있어라. 야, 누가 시력 떨어진다 하는 진짜 무식하게.
야,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레이저 치료 받으면 다 깨끗하게 낫는다니까. 시력이 더 떨어진다고 그냥 입 닫고 있어라. 언니 지금 안 보이나 지금? 릴렉스.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시력이 더 나빠진다입니다. 김찬호 씨, 장리안 씨, 과연 나빠질까요? 어떨까요? 네, 제가 먼저 정답을 외쳐볼게요. 먼저요? 정답은 O입니다. 네, 모든 치료가 그렇듯이 이 레이저 치료도 득이 있으면 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레이저 치료를 받게 되면 시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실명의 위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력을 감안하고서라도 레이저 치료를 잘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은 씨의 마지막 말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요. 분명히 그 모든 게 때가 있잖아요. 시기에 맞게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은 씨. 우리가 왜 레이저 치료를 받을까요? 시력이 더 잘 회복되고 눈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물론 수술을 받고 나면 어느 정도는 뭐 앞이 좀 뿌옇다든지 좀 시력이 이상한데 느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저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회복 기간이 지나면 시력도 회복이 될 것 같고요.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안 나빠지게 하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누가 정답인가요? 네, 이번에는 철원 씨가 맞췄습니다. 다행이네요. 레이저 광운구술은 지금 시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보다는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레이저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일시적으로 시력 저하를 호소하는데 실제로는 시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레이저 치료에 의해서 주변 시야가 대비 감도가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시력이 떨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레이저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 갑자기 큰 출혈이 발생하거나 황본 부종이 발생하게 되면 시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레이저 효과보다는 이 당뇨 망막병증이 일시적으로 더 악화돼서 발생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출혈이 약하거나 부종이 약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황본 부종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황본 부종을 치료하고 난 후에 레이저 광운구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네. 레이저 치료 후에 일시적으로 시력이 나빠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치료 시기를 놓치면은 당뇨 망막병증이 심해져서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들께 또 당뇨 환자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혈당 수치뿐만 아니라 당화 혈색소 수치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증상이 없더라도 꼭 1년에 한 번씩은 안과 검사를 시행해 주시고 이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꼭 안과 의사 선생님이 지시한 대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당뇨 망막병증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당뇨를 앓고 계시다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아서 자신의 눈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 동산의료원 안과 장지혜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